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 보고서를 읽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정도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출산율이 일본보다도 낮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출산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억 896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비용이니 이보다 비용이 덜 들 수도 있지만 더 들 수도 있다는 내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여러 선진국들은 어떻게 인구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저출산 극복의 경우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1993년 출산율 1.65명을 기록했지만 2012년 출산율이 2.02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랑스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90% 이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이 개학을 맞이하면 학용품 구입비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진흥 정책으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수록 교통보조비를 비롯한 장려금을 누적해서 지급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또 국내 총생산의 약 4.7%인 150조 원을 출산 장려 보조금으로 지급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예산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를 넘지 못합니다. OECD 평균인 2.5%와도 격차가 있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처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질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출산율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경우 선행학습에 필요한 학원비를 비롯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환경에서 선행학습이라면 발레, 승마, 미술 등의 예술 및 취미생활에 대한 정도이고 그마저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영어 및 수학 등 몇 개씩 학원을 다니면서 미리 사교육으로 좋은 점수를 부정하게 취득해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편법이 통하지 않게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출산 후 육아에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